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지주사 정동문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변화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남의 눈치를 보거나 기가 죽거나 또 주눅이 들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소심하게 행동하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소심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걸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애정 결핍, 이런 이제 사랑의 부족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자, 나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자, 이 사실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작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모자라고 뭔가 좀 고치고 뜯어 고치고 보태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있는 그대로 온전히 자신을 사랑받기 이전에는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또한 사랑이 충만한 상태로 부모님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또한 예전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잉태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어떤 자식을 소유물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랑하는 방식이 자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냐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자식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은 자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부모는 내가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매질을 할 수도 있고 호통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 꾸지람이나 호통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자식들의 의식은 연약하고 아직은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부모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어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열에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식한 부모일수록 자식을 잘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거나 도회지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부모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자식들 애지중지하면서 헌신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들 키운다니.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교사라든지 뭐 목사라든지 또는 판사라든지 이렇게 똑똑한 부모의 자식보다는 오히려 뭐 시골에 농사를 지었거나 또 도회지에서 뭐 장사를 했거나 이렇게 배우지 못한, 쉽게 말하면 이제 무식한 부모로부터 성장한 자녀들이 크게 성공한 애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인간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존중, 공감적이에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을 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인간은 사랑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이런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공감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른바 이제 심판관의 잣대를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담자들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이해받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저분은 내 편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왜 이게 참 중요하냐면요. 모든 인간은 왼쪽 가슴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때 비로소 이제 사람은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자,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내 내면에 힘든 이야기도 하게 되고 수다도 들게 되고 창피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이런 과거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한풀이를 하는 이 실컷 이야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실컷 이야기를 해야만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원리죠.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웅덩이에 있는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마음도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창피함이나 이런 나만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서들을 안고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컷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정 없다면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 들어와서 우리 참만남 심리가족 식구들한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컷 이야기하다 보면은 물이 흘러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만남 심리가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나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내 편을 들어주면서 응원해주는 그 참만한 심리가족 안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을 하고 수용 존중 공감 이해 사랑의 경험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내 마음의 통제권을 갖게 되는 통제권. 통제권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든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이나 지금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또는 과거의 어떤 사건 경험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 때문에 힘이 든다면 이미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의존적인 쉽게 말하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서 외면으로 또 외부로 에너지가 펼쳐지는 이른바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통제력의 힘이 우리 내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힘은 바로 나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그 마음의 자세에서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제력을 가지고 자기답게 정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요. 자, 이 온전한 사랑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한테 나의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컷 이야기를 해야 된다. 실컷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참만남 심리가족 같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20년 이상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NLP나 체면과 같은 물론 뭐 기술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NLP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에 깃든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깃든 만남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려 합니다. 사랑에 깃든 만남은 모든 인간을 위대한 삶으로 성장시킵니다. 네. 우리 헬렌 켈러를 만든 힘은 바로 앤 슬리반 스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죠. 이 하버드 대학에 성공한 100명을 연구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고 이렇게 인생 크게 성공했습니까? 질문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만 18세 이전에 나 자신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한 분 이상의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의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랑의 멘토의 모임 바로 참만남 심리가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발표 불안, 대인 공포, 뭐 희귀코모리,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 장애, 뭐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의 뭐 결론은 거의 뭐 대부분 애정결핍,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부족으로 생긴 문제는 결국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참만남 12가족 안에서 뭐 NLP 훈련을 하거나 또 체면 치료를 받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정말 빠르게 모든 것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과의 귀한 만남에 또 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